발전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야, 너 퇴사하면은 너 뭐 돈도 없고 뭐 될 거야, 뭐 배부른 소리야.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퇴사가 사실 메인 주제이고, 이거는 사실 뭐 각자의 개인적인 이유고 개인적으로 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이유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고, 이건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이기 때문에 뭔가 흑백 논리로 봐주시지 않았었으면 좋겠고, 일단 저의 성향을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리면, 약간 좀 도전적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 안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독일로 온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저는 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는 않나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라, 저한테는 사실 그 도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가,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면모로든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미래에 나중에 추후 나아가기 위한 그 스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발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그게 저의 성향인 거고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풀타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이 회사에 제가 인턴 또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는 사실 비자가 되게 컸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으로 살면서 여기서는 항상 비자랑 집이 큰 이슈인데, 해결해줄 만한 스케일의 회사가 베를린에서 패션 쪽으로는 그렇게 그 당시에 많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만 보고 간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가진 그 디자인이 이제 나와 스타일이 조금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할 수 있다. 정선에 있는 이제 브랜드를 찾게 되었고, 그 브랜드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돼요.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사실 되게 배우고 싶은 것도 그때 당시에 많았고, 왜냐면 이제 독일에서 정말 회사 안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으면서 생산을 해나가는 게 저는 되게 재밌긴 했거든요. 왜냐면 아틀리에 같이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거에 경험을 쌓았다면 이번에는 되게 뭔가 어느 정도의 상업적인 게 조금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그런 브랜드여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메인 업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은 업무부터 당연히 시작을 했고, 디자인, 그 서플라이어랑 이제 연락하고, 뭐 비즈니스 딥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디벨롭하고, 피팅하고, 뭐 랩딥 같은 거 체크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이제 다른 시즌 같이 하고 항상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했었고, 뭐 한국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앞에 이제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퇴사 이유는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의 이슈가 이제 해결이 돼요. 저는 사실 비자가 제일 큰 이유였기 때문에, 취업 비자는 사실 이제 회사는 보통 종속 비자인 경우가 많아요. 최소 2년 정도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묶인 상태였고, 이후에는 사실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쉬워졌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제가 되게 발전하고 싶어 하고 뭔가 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게 큰 사람인데, 그 안에서 사실 매해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게, 이거는 이제 한국 시스템이랑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직접 찾아가서 내가 왜 을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승진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HR팀이랑 같이. 그래서 저는 매해 승진을 했었고,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온 타이틀이 이제 그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팀장이었는데, 사실 그 전에도 그 팀장이 해야 되는 일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더 뭔가 내가 배울 게 있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만 더 받는 거지 사실 일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발전의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제가 더 배울 것도 없고,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왜냐면 그 회사 안에 스트럭처가 되게 이상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사들도 조금 이상했어요. 그 완전 대표 라인에서 기분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좀 약간 티네이저 같은 그런 하이스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내가 얘네들이랑 있다가 얘네들이랑 비슷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소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큰 퇴사의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 또 이제 하나는 정신적, 신체적인 그런 이유들이었는데, 아까 말씀을 또 계속 드렸던 것처럼 회사 안에 그런 구조가, 브랜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큰 기업 안에서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가 잘 되면서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커지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거든요.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3개월 안에 타임 트래킹을 했었는데 오버타임이 100시간 넘은 거예요. 퇴사 전에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은 사실 주 40시간이 아니니까 좀 되게 많은 저를 갈아 넣었어야 했고, 왜냐면 정신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몸에서도 이제 그 신호가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도 이제 안 썼거든요, 그 대표가. 그러니까 그 대표도 좀 이상하죠. 그래, 여튼 그래서 패션 회사인데, 여튼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제가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석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이 그만뒀는데 그게 이제 그 새로운 대표 때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다른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빌런 애가 있었는데 그 빌런 애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도 퇴사하고 이러면서 그 면접이랑 시즌 컨셉 만드는 거, 디자인 원래 업무, 서포트까지도 다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계속 어지럽고, 그래서 보니까 이석증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공황장애 직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패닉같이 이렇게 오는 그런 거, 그런 책임감에 대한 그런 무게감과 그 다음에 이걸 다 핸들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내 아이디어랑 그런 걸 줬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제가 이만큼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되네? 그럼 사람 더 안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좀 최악의 그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갈아서 이 회사에다가 더 줘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항상 늘 들었었고, 내가 또 다시 디자인으로 어딜 가도 이런 업무의 형태는 비슷한데 하고 싶나? 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디자인을 안 좋아하게 될 것 같았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다른 일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었고, 저의 최종적인 꿈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팀 안에서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다양한 시선으로 디자인에 관한 거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한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일하더라도 나중에 나는 브런치 카페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두고 보니까 세상이 조금 더 달리 보였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응원과 서포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서 야 너 퇴사하면은 너 뭐 돈도 없고 뭐 어떡할 뭐 배부른 소리야, 뭐 야 다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나약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내 안에서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남들이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변에서 서포트를 해줬을 때 맞네, 내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었구나, 미루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변에 이런 많은 지지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여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그 상담을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되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저와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뭔가를 거절하거나 이건 이건 내일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일단 잘 해내야겠다는 마음도 큰 것 같아요. 그만큼의 보상이 되냐 안 되냐라고 따졌을 때 내가 봤을 땐 그 보상이 되는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폭발을 한 게 이제 그 신체적인 이슈들이 나타났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지금도 이제 상담을 이제 거의 마지막이긴 한데, 저는 상담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 게, 그 전에는 뭔가 제가 어떤 상대방에게 안 된다고 하거나 이건 내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혹시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해놓고서도 괜히 또 마음이 쓰여.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아.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좀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테라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걸 통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되게 힘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담 받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요즘 한국에서의 인식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되게 자주 하는 거긴 하거든요. 이제 되게 아프기 전에 가서 많이 나아진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상황이면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적어놓은 게, 퇴사 전에 이제 한 번쯤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저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여유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고 싶다는 있지만 시간은 한정적인데 주말까지 일을 하니까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스텝을 다음 거를 밟고 싶은데, 저처럼 뭐 주어진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과해서 나만의 시간을 확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퇴사를 추천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미리 준비가 가능한 캐릭터라면 물론 그게 훨씬 좋죠. 퇴사를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제가 했던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여기서 얻는 게 뭘까? 내가 여기서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하나라도 있느냐? 뭐 돈, 아니면 뭐 성장의 의미, 뭐 아니면 재미있어,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뭔가 하나가 있어서 그게 나를 붙잡고 있을 정도의 뭔가가 있다면, 그러면 어차피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톱니바퀴로 일을 하는데 그만한 가치도 없고 남 좋은 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그거는 뭐 그 회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저는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후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았었고요.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1년 정도는 이제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를 사비로 배우긴 했지만, 뭐 머천다이징, 브랜드 매니지먼트 같은 거를 미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저에게 하면서 그 외에 이제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이제 창업 지원금을 이제 독일에서 받게 됐는지, 이런 건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볼까 봐요. 지금은 제가 이미 이제 총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1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뭐든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한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또 한국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 뭐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이렇게 아는 한 쉐어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여튼 감사합니다. 아,